자, 284페이지 우리의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시험 나오죠, 환지 방식이요. 예. 환지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의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죠. 여기서 공부할 거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환지 계획에 대한 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환지 계획.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로 바꿔줄 때 고려해야 될 환지 기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전 토지보다 더 넓은 땅을 주는 거, 이게 징환지입니다. 징환지. 땅 면적을 줄여주는 게 감환지고요. 감환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입체환지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바꿔줄 땅이 부족할 때는요,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교환해 주는 거, 입체환지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환지가 엉뚱한 위치로 날아가는 것을 비환지라 그럽니다. 비환지. 그렇죠? 비환지.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에서요,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지 않은 땅을 다 보류지라 그럽니다. 보류지. 이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지정을 해서요, 공사 비용에 충당한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바꿔주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환지 부지정이라 그래요. 환지 부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지 부지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 수익할 땅을 지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환지 방식의 결론, 환지 처분이죠. 그렇죠? 환지 처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대비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인데요. 284페이지 보시면은 환지 계획 작성. 환지 계획은 수립이라는 말 안 쓰죠? 작성이라 그럽니다. 자, 환지 계획의 작성의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도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밑에 박스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이고요. 우리 환지 계획 내용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거는 임의적 처분이라서 예정지 지정이라는 말은 환지 계획 내용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라는 말도 환지 계획 내용에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환지 처분은요, 환지 계획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환지 처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계획에는요, 합격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다. 공부 계획대로 했을 때 성공하면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환지 계획 내용에 나오지 않는 건데요. 학생들이 요 두 개를 외운다는 사실을 아시는 교수님은 환지 처분 대신에 청산금을 내버리는 거지. 왜 청산금을 내냐 그러면 환지 처분에 항상 따라오는 게 청산금이에요. 그래서 청산금도 환지 처분, 바로 결과에 해당되는 게 청산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보통 틀린 지문 나온다. 예.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줄 때 고려해야 될 기준 7개. 자, 이 중에서 7개 해당하지 않는 거, 토양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토질은 환지 기준이 돼요. 토지의 비옥도를 말해요. 근데 토양, 현무암 토양이냐, 석회암 토양이냐, 이거는 환지 기준이 안 돼요. 자신의 종전 땅이 석회암 토양이었어요. 바꿔준 땅이 새카매 봤더니 현무암 토양인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태, 요거 환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종전 토지가 직사각형, 자기가 환지 받은 땅이 정사각형 괜찮아요.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 이것도 환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종전 토지가 비싼 땅이면 바꿔주는 땅도 비싼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환지 기준 7개가요. 바로 토지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7개를 고려하면 가격은 자동으로 고려가 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환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이 증한지는요. 개인이 받을 환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증환지예요. 감환지는 본인이 받을 환지 면적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바로 감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 환지가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자, 우리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개발되기 전 땅이죠.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이제 환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환지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환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플러스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대신 주는 것을 입체한지라 그래요. 건축물의 일부 또는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또는이 아니야? 둘 다 줘야 돼. 이때 건축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101호, 이게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 그다음에 구분 소유권에 따른 토지 공유 지분을 줘야 돼요. 공유 지분. 이게 바로 대지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입체한지는 언제 주냐 그러면은요. 이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에요.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체한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라는 말이 없어지고 신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 걸 바뀌었습니다. 자, 284페이지 그 가로 3번은 뭐냐면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자,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요. 이제 내일 모레 이민을 간대요. 우리나라 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남들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하다가 이민을 가는 건데, 미국은 더 어려워요. 미국은 중개사가 대통령도 되거든. 더 어려우기는요. 미국 공인 중개사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이 힘들어서 이민 가지는 마시라는 거지. 어려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내일 모레 저 이민 가니까요. 저 환지 필요 없어요. 신청하거나, 당시 환지 필요 없죠. 돈으로 줄까요? 네. 동의하면은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자 등 하면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말해요.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요. 이자들은 원래 환지로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인데, 땅 주인이 환지 안 받고 청산금 받고 이민 가버리면 이 사람은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따라갈 땅이 없어지죠. 임차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에서는요. 대표적인 환지 부지정이 바로 이거죠.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때는 핵심이 바로 임차권자 등의 동의.
그래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 우리가 요 도시개발부 특히 환지 방식은요 민법을 좀 잘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민법을요. 여러분들 민법도 좀 부실할 테고 같이 공법도 부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 우리 학기 초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학기 초보다 그렇죠. 지금 많이 익숙해진 편일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 근데 가끔 다른데 보면 용의권자의 동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용의권자의 동의. 그러면 이것도 당장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임차권자 등을 우리가 용의권자라고 많이 쓰거든요. 관례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과소토지, 진짜 작은 토지예요. 예, 진짜 작은 토지가 과소토지입니다. 그래서 발이 큰 사람은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 깃발 하나 꽂을 정도의 면적이야. 깃발 하나 꽂을 정도의 면적. 그런데 그 토지의 소유자 그래도 환지 달라 그래. 그러면 직권으로 환지 안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환지를 안 주는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웬 말이냐. 둘 다 청산금 주는 거야. 대신 돈으로 주는 겁니다. 청산금. 이민 갈 사람한테 청산금. 깃발 하나 꽂을 땅에 대해서는 역시 100원짜리 몇 개 줘요. 청산금 주고 돌려보낸다는 거죠. 환지 부지정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환지를 정한다는 뜻이지. 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환지를 준다 해주는 거야. 환지를 준다는 뜻이야. 말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지. 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환지를 준다. 예. 그래서 요거 박스 1번부터 5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 4번 환지 제외 토지의 사용 수익의 정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였는데요. 예전에는 이것이 기일을 정하였어요. 기일을 정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죽었냐 물어봐서 바꿨어. 날짜를 정해서 바꿨어요. 기일을 정해서였는데 개정했어요. 날짜를 정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그러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청산금 주고 이런 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냐 그러는데 자기가 민법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그걸 다 해결하면 안 돼. 짐 쌀 시간을 줘야 되고 날짜를 정해서 이때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이 30일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이거 내가 최근에 본 것만 한 3문제 이상 봤는데 최근에 본 것만 30일 이상 기간을 좀 미리 알려야 된다. 왜 30일이 계속 나왔냐면 이것을 60일로 틀리게 내거든. 예. 우리 도시개발법의 요 환지 방식에는 60일짜리가 많이 나와. 예. 그래서 헷갈리라고 이것을 60일로 내는 거예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짐 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지. 예. 토지 면적 고려한 한지 여기 보시면 증환지 면적을 늘려 증환지 면적을 줄여 감환지 과소토지가 그 다음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로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예. 입체 환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뭔가 환지가 면적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냥 도로, 공원, 학교 등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종전 토지 100평 가진 사람한테 환지 50평 주기도 힘들어. 그래서 서로 환지 받으려고 싸움이나 싸움 날 때 이렇게 법 좀 못 쓰니까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죠. 예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였지만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야, 근데 시험에서는 또는으로 낸 적도 있어요. 건축물 일부와 and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제 넘기면은요. 예. 요 입체 환지에서는요. 입체 환지에서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예. 이거는 절차적인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이 나옵니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한다. 그 얘기는 통지한 날부터 40일 내, 통지한 날부터 50일 이런 식으로 30에서 60 사이의 날짜를 하나 정하라는 얘기예요. 20일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예. 4번 보시면요.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요. 신청 기간 내 환지 신청을 해야 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가로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다.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건축물이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상가도 있을 수가 있죠. 그 건축물의 유형, 규모,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규모 저는 20평대요. 저는 30평대입니다. 우선순위, 저 우선순위는 20평대 아파트고요. 그 혹시 안 되면 상가로 하나 받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7번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이 나와요. 입체 환지로 건설된 건축물 중에 특히 이제 주택이야.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 54조,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이에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이 대표적인 것이요. 청약순위 같은 거야. 1순위, 2순위, 3순위. 예. 사람 이름 같죠? 3순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공급해야 되는데, 입체 환지를 받는 사람은 청약순위와 상관없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받는 겁니다. 예.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번 시행자는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한대. 바로 일반 분양이라는 거지 이게. 환지 대상에서 제외돼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받은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입체한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한다. 일반 분양하는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돼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 청산받은 자나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 동그라미 2번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 그래도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자에게 분양할 때는요. 분양 공고 등을 실시하고 공급해라. 예. 동그라미 4번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비법에서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아요. 왜? 입체 환지는요. 바로 토지와 건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우리가 토지와 건물로 바꿔주는 게 뭐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요. 실제로 말이죠. 낡은 땅을 개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이고,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입체 환지는 결국 관리처분 계획과 마찬가지예요. 건물까지 바꿔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정비법에 나오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과 거의 같아요. 예. 자,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환지 계획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서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 2명 이상이 공유 또 하나만 준다. 결국 한 개만 준다. 그렇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100채 가졌으면 100채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과밀 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는요, 거의 도시개발 사업을 별로 안 해요. 예. 자, 하는 데는 몇 군데 봤습니다만은 별로 호응이 없어. 2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웬만한 회사 기숙사 한 개밖에 없어. 하나 준다는 얘기야. 가진 개수 한 개.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이것 때 만들어서 지네들. 공공시행자가 그 소유한 토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네들이 100채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 100채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6번.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일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기존에 낡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 때고 그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주택을 언제 공급할 수 있냐 그러면은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요. 땅 한 평 가지는 사람이 나도 땅 가지고 있었으니까 건축물로 바꿔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예요. 국토부 장관이 규모를 별도로 정합니다. 종전 토지의 총 권리 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 예를 들어 25평이 가장 작대 25평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 이래야지만 입체한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낡은 주택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토지만 갖고 있던 사람은 토지 면적이 일단 어느 면적 이상이 돼야 돼. 아니면 그 가치가요. 가치가 분양받는 그 아파트의 최소 분양 단위보다 말이죠.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전 토지의 권리 가액이요. 그래야지만 입체한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땅 100평 가지는 사람이 땅을 100개로 쪼개 가지고요. 예? 분양권 100개 만들거든요. 예전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주택의 구분 소유자가요. 주택의 공유자가요. 20명 있어, 20명. 그래서 그거 사업 무산됐어요. 주택 하나가 있는데 공유자가 20명이었다니까.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는요. 예, 무산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7번. 자, 그러면 거기, 요것이 이제, 관리 처분 계획과 거의, 이제 유사한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 287페이지 동그라미 7번은요. 시행자는 입체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요. 채비지로 정하거나 이것을 팔아서 공사 비용이 충당하겠대. 건축물을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뒤로 넘겨주시고 가로 8번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이라고 나왔죠.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우리는 이것을 기준일이라 그래요. 기준일. 예. 기준일의 다음 날 밑줄 치시고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지분 쪼개기예요. 지분 쪼개기입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하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는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입체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그러면 이런 짓은 기준일 전에 해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 지분 쪼개는 거라니까 1, 2, 3, 4가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뒤에 정비법에 또 나와요.
요 박스 1, 2, 3, 4 똑같은 게 다시 정비법에 나옵니다. 그 정비법 나와서 그때 볼 때 다시 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로 9번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 공시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하고 면적 두 개죠. 두 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비환지와 관련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비환지에서요. 나를피 종전 토지 위치를 벗어나서 환지가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는 뜻이죠. 이 비환지는요. 원칙이 금지예요. 왜냐하면 종전 토지와 똑같은 위치의 땅을 환지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위치의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땅으로 날아가서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허용되는 경우. 언제 허용되는가? 공공시설일 때요. 우리 공공시설은 환지 기준 중에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치하고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환지가 종전 위치 근처로 반드시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환지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도 돼. 학교 부지나 보건소 부지나 날아가도 돼. 그다음 면적. 남들은 환지가 다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자기는 더 늘어난 면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위치나 면적에 대해서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나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 예를 들어서 낡은 공원이 있고요. 낡은 공원 대신에 새 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낡은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해줄 필요가 없고 낡은 공원 부지를 쪼개서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사용이 된다.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채비지하고 이제 이 보류지가 나오는데요. 채비지. 정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개인한테 환지해 주는 땅,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요. 한편 개인한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을 우리 다 통틀어서 보류지 그러고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채비지로 지정해서 이거 채비지를 팔아서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세법 시간에 채비지 충당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현재 A라는 사람 소유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팔았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채비지, 이게 채비지인데 이거 판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A로부터 갑으로 바뀌죠. 그러면 A는요, 손해를 보지 않아요. A는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다시 환지로 받거든요, A가. A는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환지로 받거든. 근데 자기 갖고 있던 땅을 일단 팔아요. 팔아서 이 땅 값을 갖다가 시행자가 가져가서 그 돈으로 세멘, 모래, 철근, 벽돌 사서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서류상 보세요. 저 토지 소유권이 A로부터 갑으로 바뀌었죠. 서류만 딱 보면 토지가 양도가 됐잖아. 이때 A한테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되겠어? 안 되지. 서류상은 양도했잖아. 그래서 채비지 충당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지 처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땅 대신에 요 땅을 바꿔줬죠. 예, 언뜻 보면 땅을 교환한 것처럼 보여. 아, 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양도에 해당하겠구나. 자기 땅 대신에 자기 땅을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세법 선생님 참 편하시다, 그렇죠? 예. 도시개발법에서 채비지 충당 환지 처분 가르치고
양도 담보에 대해서는 아마 민법 시간에 강의할 테고, 그렇죠? 예. 같이 편하다. 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채비지는요, 채비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하면 채비지 중의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채비지는요,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인데 한 군데 큰 면적을 주질 않아요. 항상 여기저기 작은 면적을 나눠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여기저기 작은 면적을 지정해요. 그래서 채비지를 절대 한 군데 모아서 주질 않는 거야. 예. 작으면 나눠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답니다. 오른쪽에 거기 감보율이라고 나오죠. 감보율은 내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개발된 땅으로 환지받는 건 좋은데 50평으로 줄어들었어. 감보율 50%. 절반 떼어가는 거죠. 대가 없이 뜯어가는 게 바로 감보율입니다. 밑에 그 토지 부담률이 있죠? 토지 부담률이 바로 감보율이에요. 우리가 감보율이 바로 토지 부담률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공식 명칭은 토지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절대 보지 않아요. 왜? 지금 봐봤자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요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데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안 틀려. 맞죠? 왜? 기출 문제를 갖고 이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풀 때 요 부분을 볼 거예요. 예. 넘겨주시고요. 가로 11번에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라는 거 나오죠.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의 밑줄 그어야겠죠.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가 먼저인가 평가가 먼저인가?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한다. 그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환지계획 인가권자. 이거 시험에 나오죠. 자,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인가를 안 받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는 인가권자가 누군지 밑줄 쳐놨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박스 안에서 시험 나온 적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한 번 있었어. 박스 안에 1번 나왔어요.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것. 종전 토지의 합필이나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것은요,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 인가를 다시 받지 않는다. 선생님, 이게 왜 경미한가요? 합필, 분필로 인해서 면적이 바뀌진 않아. 전체 면적이 그렇잖아요. 예. 전체 그 환지 대상 토지 면적이 바뀌진 않는다고. 예. 그 다음에 4번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 있죠. 돈 주는 거. 이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야. 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 이거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 예. 그 다음 우리 통지 공람. 이건 절차적인 겁니다. 절차적인 거. 예. 통지하고 공람하고 그 다음에 의견 있는 자가 의견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지계 인가 신청할 때는 제출된 의견서 첨부. 처리 결과 통보는 60일 내. 60일이죠. 예. 그 다음 판례. 유명한 판례입니다. 환지 계획이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다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환지 계획에는 환지 받을 사람으로 안 써 있는데 그 사람한테 환지 주는 거 다 무효예요. 예.
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나왔죠? 장차 우리가 환지를 받게 되는데 환지를 바꿔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줍니다. 주어가 시행자로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처분이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요.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임시로 사용 수익할 땅을 지정받으면요. 임차권자 등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는데 지네들이 마음에 드는 땅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임차권자 등이 쓸 위치도 아울러 지정해 줘야 됩니다. 아울러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안한 시행자가 나옵니다. 민간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친구한테 좋은 땅 지정해 줄 수 있죠? 부정의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는요. 공람시켜야 됩니다.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방가로 3번 의견서 제출 나왔죠. 의견서 제출. 타당하다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지영지 지정의 통지 나왔습니다. 시행자가 환지영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나 면적,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자, 환지영지가 지정이 되면요, 이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언제부터 환지영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종전 토지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죠. 왜? 환지 예정지를 써야 되니까. 예외 환지영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지 예정지 위에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나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산더미처럼 야적해놨어요. 이거 치울 때가 시간 걸리죠. 때는 그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가 있고요. 사용 수익의 정지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환지영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때는요.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이게는 뭐냐면 내가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땅으로 이사를 갔더니 현재 그 땅에는 토지 소유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너 누구냐? 나 환지영 지정 받아 왔는데 그러면은 못 쓰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땅을 또 지정받아서 가는 거예요. 차라리 밀어내기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예.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받아서 갔었을 때 그 예정지의 현재 토지 소유자나 그 예정지에 있는 임차권자 등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정받아서 짐 싸들고 온 사람한테 못 들어오게 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자기네들은 또 다른 땅을 지정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채비지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영지가 지정됐다. 어차피 팔 땅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지만 공사 비용이 마련이 돼요. 일단은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준용 규정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뒤에 나오는 환지 처분이 있으면은요. 임대료 증감 청구, 계약 해지, 권리 포기, 손실 보상 등등 있죠. 이런 건 원래 환지 처분이 있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했을 때 다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로 이사 갔더니 종전 토지보다 환지 예정지가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이때 임차권자 등은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환지영지 이사 갔더니 종전 토지보다 더 가치가 커. 그때는 환지영지 지정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자 등에게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상대방한테. 증감 청구하는데 응하기 싫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명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는 다 60일 내 해야 된다. 이것이 환지 처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에 다시 준용한다는 거예요. 가로 3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자, 공공시행자는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 인가사항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하기 전이라도 공공시행자가요. 토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물론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순환 개발해서 순환용 주택. 이 순환주택이 바로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2번 국방군사시설 설치할 때죠. 예.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94페이지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가 나옵니다. 주어가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돼. 방가로 3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전 통지가 나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할 때는요. 늦어도 2개월 전에 통지된다. 나 지금까지 법학에서 늦어도라는 말 쓴 적이 처음 봤어. 예? 날부터 예. 늦어도 2개월 전에. 예. 세상 이게 무슨 법조문이래,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예. 보상금 공탁, 예. 보상금을 공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토지 관리가 나왔죠. 자, 사용 수익자 없는 토지 관리는요. 귀찮은 일이죠. 누가 할까요? 시행자 관리합니다. 표지 설치라고 나왔어요. 표지 설치할 수 있다. 표지. 예.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 설치가 나왔죠. 예. 여러분들 혹시나 중개사 시험 붙어서 개업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 앞에 제 표지를 설치해 줄게요. 표지. 이 사람은 공법 40점 맞은 사람입니다. 표지 설치해서 고객들한테 참고용으로 표지 설치. 이분은 55점 맞고 붙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지 설치. 요즘에 나는 그런 생각한 게 공인중개사 다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능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 등급제로 하는 거거든. 등급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도 말이죠. 주변에 보면은요. 수술을 받는데 의사를 잘 만난 사람은 죽을 사람 살더라니까. 예. 수술 잘하는 의사 있거든요. 예. 못하는 사람은 실수로 이거 자르면 안 되는 잘랐네 막 있거든. 예.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요.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은 자신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중개사 만나면은 망하잖아. 그렇죠? 부동산이 너무 덩치가 큰데 마트에서 껌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으나 이 표지 보니까 중개사 앞에다가 이분은 공법 점수가 우수한 점수였습니다. 이분은 우수한 점수였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지에서 이렇게 인증 마크 이렇게 품자 마크라든가 KS 마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예. 표지 설치하고 싶어요. 예. 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죠. 환지 처분의 의. 자, 종전 토지를 뭘로? 환지로 바꿔주고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환지 처분이다. 환지 처분은요.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데 요때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이 환지 처분에 나와요. 그래서 환지 처분 절차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이 절차를 물어보는 게 예전에 한 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 문제를 맞춰요. 환지 공사 끝났다고 외치는 게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번 보자. 잘했는가 보자. 공람시켜주고요. 본 사람 중에 의견 있는 사람 있죠? 돈이 새는 것 같은데 의견서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가 끝나거나 의견 제출이 없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준공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에 60일 내 환지 처분해라. 방가로 4번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 지문이죠. 준공 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해라 해야 된다. 근데 준공 검사는 지정권자가 하는데요. 시행자가 바로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 검사 못 해주니까 이때는요. 그냥 공사 끝났다 외치면 돼. 공사 완료 공고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그다음 우리 환지 처분이 있으면 권리 의무가 환지로 이전합니다. 권리 의무가 환지로 이전하고 그렇지만 예외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고요. 환지 이전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고 환지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항상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예. 거기 이제 입체 환지가 나오는데요. 입체 환지 종전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데 언제 취득하는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하죠. 예. 만약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에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다만부터의 밑줄 쳐놨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 아까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일 때는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일 때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처분 또는 관리가 나와서 채비지나 보류지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처분 관리해야 되고, 자, 니은번 보시면 행정청의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 같은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채비지나 보류지를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것을 팔 때 이게 잘 팔려야 좋은 거거든. 그렇죠? 채비지를 국가가 파는 거예요. 국가 소유의 채비지를 팔아. 그럼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르면요. 국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산더미야. 트럭이 필요해. 트럭이. 서류가. 그러면 땅 몇 평 사자고 해서 그 트럭에 서류를 싣고 간다. 아예 안 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지만 절차가 신속하게 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가격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격 이하로 하는 거고 당연히. 지어 넘겨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환지 등기라는 게 나오네요. 그렇죠? 환지 등기. 14일 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돼. 14일 내에.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다. 나왔죠? 예외 있음. 자, 청산금이 나왔습니다. 자, 청산금의 의. 자, 청산금의 의. 내가 100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110평을 받았다. 10평을 더 받았죠.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되고요. 90평을 받았다. 10평을 적게 받았죠. 손실을 입었다. 손실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청산금을 교부받게 돼요. 그래서 청산금을 내가 징수당할 수도 있고 교부받을 수도 있다. 과부족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메꾸는 게 청산금이고, 자, 청산금의 확정 시기가 시험에 나와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가로 1번의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시기,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지만 이민 가는 사람이 있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합니다. 오른쪽 위에 징수 교부 시기.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지만 비행기 표를 끊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민가는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많이 나왔죠. 행정청이 시행자는 지가 바로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 징수 못하니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지급한다. 기출문제 2억을 징수했다. 얼마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가? 800만 원. 예. 3억 나오면 틀리겠지, 그렇지? 예. 3억이네. 2억은 이제 맞히는데 3억 나오면 틀리겠다. 예. 그다음 청산금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 예. 자, 이제 감가 보상금 나오죠? 자, 주어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나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했는데 지가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는 차액을 추가로 차액을 지급해 줘야 돼. 토지 소유 임차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지만 지급한 적은 해방 이후로 없었다. 예. 자, 권리 의무의 조정 아까 나왔지. 임대료 증감 청구, 계약 해지, 권리 포기, 손실 보상, 청구 제한 60일. 예,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준공 검사 같은 거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뒤로 넘겨서 303페이지에 가로 5번을 체크해야 됩니다.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예. 원칙은 준공 검사 전,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에 아까 채비지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채비지는 준공 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도 채비지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 왜? 자기께 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 공고 전이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예.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되겠네요. 우리 도시개발채권 307페이지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 절대 시행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지자체장이나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그래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라.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예. 뒤로 넘기면은요, 박스에 보시면은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2번, 이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상한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예. 사무 지급 기간은요, 예.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또는 예탁결제원이다. 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예. 그 다음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 있죠? 1, 2, 3번, 3개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틀린 거 찾기. 2년부터 10년까지가 아니죠. 5년부터 10년인데 왜 2년 냈을까? 이자 2년이랑 있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1번에도 2년 나오고 2번 2년 나왔지. 둘 중에 하나만 2년인데 막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만 2년인데 예. 틀린다고.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